폴드4를 연다. 게이밍 패드에 연결한다. 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테크 이야기. 오늘은 폴드4를 활용해 나만의 게임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을 활용하면 대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을까요? 일반 스마트폰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태블릿 같은 Z 폴드4의 활용성에 대해 말방구 실험실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정말 Z 폴드4는 게임기 대용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일단 갤럭시 Z 폴드4는 전작 대비 2.7mm가 더 넓어진 6.2인치 커버 스크린과 3mm의 폭이 넓어지고 높이는 3.1mm가 줄어든 7.6인치 메인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이지만 태블릿을 품고 있기에 그 어떤 스마트폰보다 더 높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화면으로 게임을 즐긴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하지만 안드로이드 기반의 게임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PC 혹은 콘솔용 게임과 그 퀄리티를 비교할 수준은 당연히 아닙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게임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정말 고사양 게임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그리고 지포스 나우가 클라우드 게임 양대 산맥이라 할 수가 있겠죠. 갤럭시 Z 폴드4의 7.6인치 화면을 이제는 온전히 게임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면 이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실제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구동해 봤습니다. 구독형 게이밍 서비스인 만큼 최신 게임은 물론 장르별 다양한 게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게임이라 별도 설치 없이 시작 버튼만 누르면 바로 갤럭시 Z 폴드4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해 보였는데요. 실제 플레이를 해봐도 로딩이 그리 길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용 중인 인터넷 환경에 따라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게임은 어느 정도까지 즐길 수 있을까요? 최신 게임인 포르자 호라이즌 5를 플레이해봤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게이밍 패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5년 전에 구매했던 저가형 게임 패드를 연결해본 결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임 플레이는 부드럽고 로딩 역시 빠른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중저가형 노트북에서 게임을 설치해 무리해서 플레이하는 것보다 Z 폴드4에서 즐기는 게 좀 더 쾌적하게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영상 후반에 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NBA 농구 게임을 플레이해봤습니다. 이 게임 역시 부드럽게 플레이가 됐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건 7.6인치 화면을 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일반 스마트폰 대비 확실히 몰입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일반 태블릿을 들고 다니기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동시에 휴대하려면 불편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게임은 마스를 플레이해봤습니다. 역시나 부드러운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안드로이드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하단 태스크바를 활용하면 게임을 하는 도중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유튜브에서 게임 공략을 실시간으로 찾아보며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게임이라 게임 중 멀티창을 활용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네 번째는 드래곤 퀘스트를 플레이해봤습니다. 명작인 만큼 스토리가 탄탄할 뿐만 아니라 게임 전개도 마치 만화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럼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아닌 지포스 나우는 어떨까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와 가장 큰 차이점은 게임에 따라 Z 폴드4의 화면을 풀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게임을 플레이하더라도 지포스 나우는 가득 찬 화면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게임에 따라 화면을 인위적으로 키워가며 화면 크기를 맞출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둬야 할 사실은 앞서 테스트한 엑스박스 게임 패스 및 지포스 나우는 구독형 게이밍 서비스로 월 결제를 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 중인 인터넷 환경에 따라 해상도가 일부 깨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 기가 인터넷 환경에서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100메가 광랜에서는 중간중간 해상도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넷플릭스처럼 게임도 구독하는 방식이라 용량의 제한이 없고 다양한 게임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매월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부담은 물론 사용 중인 인터넷 환경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게임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럼 Z 폴드 4의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만큼 성능도 테스트 해보도록 할까요? 실제 프로세서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긱벤치 5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멀티코어는 3948점, 싱글코어는 1317점을 보여줬습니다. 전작 Z 폴드 3와 비교하면 멀티코어는 약 25%, 싱글코어는 약 22% 정도의 향상된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제조사에서 공개한 자료의 17%보다는 오히려 좀 더 높게 나왔는데요. 그럼 그래픽 처리 성능은 어떨까요? 그래서 3D마크 와일드 익스트림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2773점으로 전작 Z 폴드 3의 1580점보다 약 75% 향상된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벤치마크 점수가 잘 나와도 게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치마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래픽 처리 성능에서 조금 더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실제 원신 게임을 프레임 레이트 60 매우 높은 옵션으로 약 20분간 플레이를 해본 결과 프레임이 끊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보여줬습니다. 발열도 함께 확인해봤는데요. 가장 높은 곳의 온도는 약 35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갤럭시 Z 폴드 4로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어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4를 활용해 7.6인치 대화면으로 고사양 콘솔 게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휴대용 게임기가 없더라도 아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게이밍 패드는 필히 구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루 왼쪽을 찾는데도 아직 주말이 안 끝났잖아. 나 진짜 심심해. 너무나도 심심해. 미쳐버리겠네 정말. 우리 손자 심심한 마라비랑 끝말잇기나 한번 할까? 까치 5초 안에 대답하세요. 지면 홍삼 캔디 2주간 압수. 아니 저 새끼가 치즈 폭류 쭉 큐메리는 말방규